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안도하고 있을 겁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세상에서 통장에 돈을 쌓는다는 건 그 자체로 큰 성공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단 현금부터 쌓아두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자마자 곧바로 어딘가로 옮깁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옮기기도 하죠. 우리는 텅 빈 통장을 불안해하는데 부자들은 왜 돈을 쌓아두지 않을까요? 그들은 돈의 진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돈의 시간 가치를 제대로 아는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의 가치를 현재의 액면가로만 생각합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죠. 하지만 부자들은 돈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합니다. 그들은 오늘의 1,000만 원과 10년 후의 1,000만 원이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같은 아파트가 8억 원이 넘었죠. 만약 당신이 2010년에 통장에 4억 원을 넣어뒀다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4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4억 원으로는 더 이상 그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 1,000원짜리 김밥이 지금은 3,000원이 넘습니다. 10년 전 2,000원이던 버스비가 지금은 1,500원이지만 지하철은 1,050원에서 1,370원으로 올랐죠. 커피 한 잔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위력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통장에만 넣어둔다면 매년 평균 3%씩 그 돈의 실제 가치는 줄어듭니다. 20년이 지나면 오늘의 1억 원은 실질 구매력이 약 5,5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런 계산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금을 안전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자산으로 봅니다. 돈은 인플레이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 돈의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지만 부자들은 돈의 노동력을 활용해 돈을 법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부자들에게 돈은 가만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통장에 가만히 있는 돈은 그저 잠들어 있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성장하면서 배당금을 주고 주가가 오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임대료라는 월급을 매달 받죠. ETF에 투자하면 전 세계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면 연 1%의 이자를 받아서 20년 후에 약 1,22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1,000만 원을 S&P 500 ETF에 투자했다면 연평균 10%의 수익률로 20년 후에는 약 6,700만 원이 됩니다.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매달 50만 원씩 추가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넣어두면 20년 후 총 1억 4,42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했다면 무려 3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예요. 부자들은 이런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이 통장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돈이 일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곧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그늘을 위해 오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또한 돈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들은 돈을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생활비, 비상금, 그리고 투자금이죠. 생활비는 6개월치 정도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비상금은 1년치 정도만 유동성 높은 상품에 넣어둡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꿔버립니다. 세 번째 비밀,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과 달리 부자들은 돈이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당신이 월급을 받지 못해도 심지어 잠을 자고 있어도 꾸준히 현금을 흘러 들어오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배당주 투자입니다. 월 100만 원씩 10년간 배당 수익률 4%인 우량 배당주에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10년 후 투자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지만 배당금만으로도 연간 4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부동산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월 120만 원의 임대를 준다면 연 임대 수익률이 4.8%입니다. 대출을 끼고 샀다면 레버리지 효과로 실제 수익률은 더욱 높아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한번 구축되면 복리 효과를 통해 스스로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배당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배당주에 투자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임대료로 받은 돈을 모아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면 임대 수입이 배가 되죠. 부자들은 이런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 채권 이자, 사업 수익, 다양한 경로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막혀도 다른 파이프라인이 현금 흐름을 유지시켜줍니다. 네 번째 비밀, 레버리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부자들이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는 지렛대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서 연 5% 상승했다고 해봅시다. 500만 원의 수익이죠. 하지만 5천만 원만 자기 돈으로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대출받아서 샀다면 같은 500만 원의 수익이지만 실제 투입된 자기 돈 대비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물론 대출 이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자산 상승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다면 레버리지는 수익을 배가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부자들은 이런 계산을 정확히 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들이 무작정 빚을 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자산을 사기 위한 빚은 좋은 빚이고 소비를 위한 빚은 나쁜 빚이죠.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좋은 빚이지만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한 카드 할부는 나쁜 빚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기회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가입니다. 부자들이 통장에 돈을 쌓아두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투자는 위험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S&P 500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연평균 15%가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약 2천만 원이 넘는 거죠. 반면 같은 돈을 통장에 넣어둔 사람은 여전히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기회비용만 1,000만 원이 넘는 셈이에요. 부자들은 이런 계산을 매일 합니다. 이 돈을 지금 여기에 두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얼마나 포기하는 건가? 그래서 그들은 돈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현금의 유지 비용도 계산합니다. 현금을 보관하려면 은행 수수료도 내야 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 하락도 감수해야 하죠. 이런 모든 비용을 고려하면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손해를 보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 돈의 속도를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부자들은 돈의 속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얼마나 빨리 순환시키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자들은 단순히 집값 상승만 노리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집값 상승도 기대하는 복합적 수익을 추구하죠. 더 나아가 임대료로 받은 돈을 다시 투자해서 또 다른 수익원을 만듭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그 돈을 바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돈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 일반인들은 돈을 한 곳에 묶어두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금을 만기까지 기다리거나 부동산을 사두고 그냥 집값만 오르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 사이사이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돈이 매 순간 일하도록 만듭니다. 일곱 번째 비밀,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부자들이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돈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기분에 따라, 뉴스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돈을 움직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더 사고 싶어 하고 떨어지면 팔고 싶어 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투자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꾸준히 실행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투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해놓죠. 그리고 그 돈은 자동으로 ETF나 주식을 매수하도록 만듭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공포에 빠져 손절하지 않고 시장이 폭등해도 욕심을 부려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부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비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리스크가 무서워서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리스크를 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 한 지역, 한 자산에만 투자하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망해도 다른 것들이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시간 분산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장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또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합니다.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상품에는 손을 대지 않죠. 대신 단순하지만 검증된 투자 방법을 선택합니다.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그냥 모으는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하는 직원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오늘부터 당신의 돈에게 일을 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ETF에 자동 이체를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부자의 마인드셋을 갖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인 5,000원, 이것만 다르게 써도 말입니다. 월 15만 원을 20년간 연 8%로 투자하면 약 8,900만 원이 됩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죠. 하지만 같은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뒀다면 고작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30세라면 65세까지 3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월 100만 원 투자로도 수십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만 늦게 시작해도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 투자 금액을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시간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빨리 사라지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쓰죠. 기억하세요. 돈은 당신이 쌓아두는 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을 시킨 만큼 불어납니다. 이제 당신의 돈을 통장 속에서 깨워 새로운 부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돈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일을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